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시장의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 경기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수들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디션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선수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활약을 펼쳐줄 루키까지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 이야기 나눌지 오늘의 8강 대진 보시죠. 8명의 선수 꾸려져 있고요. 1라운드가 조금은 생소한 선수, 오랜만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4라운드도 이 선수 누구지 하실 수도 있겠네요. 먼저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위닉스 대 진에어입니다. 조금은 다른 재료인데요. 사실 바깥에서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쓰게 만드는 원인, 미세먼지와 황사입니다. 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뿌연 이 대기 환경, 이로 인해서 남몰래 웃고 있는 종목군이 있으니 바로 공기청정기 관련된 선수들인데요. 위닉스라든지 위니아 같은 선수들이 전반전에 확실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뒷심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야 될 선수일까요? 위닉스 1라운드 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진에어입니다. 5월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휴일이 하루 더 늘었습니다.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죠. 이런 소식들 플러스 알파로 5월 달부터는 비행기 노선이 더욱더 확대되는데요. 이제 여름휴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LCC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에어, 위닉스 대 진에어 오늘의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가보시죠. 이제 중국에서도 확실히 이 관광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분석되는데요. 롯데관광개발 대 호텔신라, 최근 들어 다시 이 북적이기 시작하는 면세 사업과 또 관광 쪽 함께 들여다보는 2라운드의 대결이 있습니다. 3라운드는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튬입니다. 리튬, 어반 리튬 대표적으로 현재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화학은 이 삼성전자에서 전고체 백업 배터리 얘기 나올 때도 대장 역할을 했었고, 리튬 플러스 알파 역할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이수화학도 흐름 좋습니다. 어반 리튬 대 이수화학 3라운드의 대결, 어떤 쪽이 이기게 될까요? 다음 4라운드입니다. 모델솔루션 대 클리노믹스입니다. 모델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달에 새롭게 선보인 선수여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선수 인공지능 챗 GPT 관련된 선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클리노믹스는 제약바이오 선수입니다. 자회사인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맞춤형 암 백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라운드 모델솔루션 대 클리노믹스의 대결까지 오늘의 대진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내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실 텐데, 맨날 없다 하시는 분들, 저희 이 선정을 해주시는 저희 제작진들과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가 뭐 무조건 좋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한 건 아닙니다. 이슈가 있거나 체급이 맞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많다고 좋아할 것도, 그리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선수가 있다, 앞으로 이 선수에 대해서 써볼까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분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오늘 경기, 사실 간만 미국 경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시들하게 출발했지만은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하드캐리 역할을 해주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없으신 분들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마어마하게 심어주고 있죠. 에코프로 BM의 기세를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지금이라도 좀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슈팅 나왔을 때 지금 나와야 될까 고민이 좀 됩니다. 이호석 PB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우선 이제 간밤에 FOMC 때문에 이제 장중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마지막에 또 파월 의장 발언으로 조정받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이게 영향을 끼치느냐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예전보다 굉장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FOMC 심리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지수가
많이 안 빠져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은 보합까지 올라온 것에는 핵심은 이제 2차 전지 업종이겠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나쁘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이런 효과들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저는 지금부터도 이제 따라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IRA라든지 CRMA라든지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법안들, 원자재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이제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겠죠. 앞으로도 이런 정책적인 이슈라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뭐 글로벌한 관심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파생해서 나올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위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제 이슈가 많다는 점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은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차 전지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충전과 방전을 할 수 있는 전지,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저희가 조금 2차 전지라는 것에 포인트를 놓고 있는 것은 EV, 전기차 쪽에 좀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든요.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EV,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단순한 이제 지금 이 전기차용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ESS라고 불리는 이제 고용량 그 저장 장치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예를 들어보면 결국은 태양광과 풍력의 단점이라고 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시기나 타이밍이라는 것이 한정적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시기가 아닌 경우에 전기를 똑같이 활용을 하려면 그에 맞는 저장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이제 ESS라는 것이 앞으로 더 이제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에 좀 국한된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본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시장 성장의 초입기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를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업사이드 더 있다. 큰 틀에서 대세 상승, 이 흐름 따라가 봐도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따라잡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미 이제 너무 과도하게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LNF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새롭게 이제 매기가 형성되는 쪽이 장비랑 부품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역시나 삼성 SDI나 혹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이런 이 배터리셀 3사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어느 쪽으로 좀 이어질 것이냐. 그러면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이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현재 이 부품이나 장비 쪽들은 저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CIS 같은 이러한 종목들, 지금 현재 이 장비 쪽에서는 여전히 또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에코프로를 못 잡았다, 에코프로 BM 못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일전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급등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들,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리튬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고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나왔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제외시켜 놓고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에 2차 전지는 이 매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거기서도 좀 쪼개서 봐야 된다. 2차 전지가 가는 것은 맞는데 에코프로 그룹처럼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팁을 주셨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에코는 정말 대단한 주식이에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올 정도의 대단한 차트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좀 끌어주니까요. 원래 이 앞선 선수들이 끌어주면 힘이 빠졌던 선수들도 같이 좀 뛰게 되잖아요. 분위기를 잘 잡아가면서 오늘 후반전 2차 전지는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봐야 되겠죠. 8강의 1라운드부터 선수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1라운드의 선수 오랜만에 다뤄보는 위닉스 그리고 진에어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로 인해서 영향받는 위닉스고요. 그리고 다시 관광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LCC의 대표주자 진에어의 대결 꾸려보겠습니다.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네,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두 분 다르게 주셨는데요. 위닉스 먼저 들어볼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이제 위닉스 봄철 황사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시기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봄철마다 황사가 황사는 이제 늘 있어 왔고요. 그리고 봄철 황사가 있을 때마다 위닉스는 늘 움직여 왔습니다. 위닉스가 가습기라든지 이게 제습기라든지 의료 건조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로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역시나 이제 중국발 봄철 황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했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 13,000원 돌파하는 이제 흐름까지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은 가격대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제 빠져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에어도 좋고 위닉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지배구조라든지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이제 재무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해결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것보다도 아직 봄이 시작이라는 점에 방점을 좀 짚고 싶습니다. 위닉스가 오늘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다시 꺼지긴 했지만요. 결국은 봄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렇다면 황사와 관련된 이슈는 오늘 한 번 나올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왔죠. 오늘 조정이 나온 시점에서 위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이제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닉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봄은 이제 시작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도 이제 시작이다. 위닉스도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계절성을 활용해 봤을 때 위닉스의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업사이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진에어로 골라주셨잖아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일단은 위닉스는 이제 너무 이 황사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실적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안 좋아졌습니다. 역시나 가전 쪽을 다루다 보니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 가전 쪽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큰 폭으로 실적을 하락을 했는데 황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건 분명하게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이 중국에서 산업 재가동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황사가 이제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그동안 또 안 팔리다가 다시 한번 또 팔릴 수가 있겠지. 약간 이러한 기대감으로 완전히 이제 테마단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기대감인 거지 이제 앞으로 좀 눈에 보이는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위닉스는 지금 완전히 이제 다시 한번 황사가 밀려온다라는 그러한 이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 저는 굳이 이제 이 테마를 보자라고 했을 때 오늘 위닉스의 움직임 보면 결국에는 완전히 오늘 하루짜리였거든요. 오늘 하루 올렸다가 그대로 윗꼬리 그리면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과연 이제 여기에서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연속성보다는 그냥 황사가 또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날 또 단발성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너무 극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굳이 위닉스를 접근을 해야 될까?
보니까 이보다 매력적인 2차 전지나 지금 AI 쪽도 상황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은데 굳이 위닉스를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 경기 보면 이 리오프닝 쪽이 조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PD님께서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중에서는 항상 재무가 가장 괜찮다라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지네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이 펼쳐질 때 충분히 또 이제 반등을 해 나가고, 이제 항공사들도 전체적으로 역대급 실적 다시 한번 낼 것이다. 네. 역대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회복 개선 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수급을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충분히 앞으로의 이런 상황, 이제 계속해서 이 여행은 증가할 것이고 여행 수요는 증가하면서 항공 노선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재무적인 건전성이 뛰어난 LCC가 또 지네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 수급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상황을 봤을 때 주가에 어떤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네어가 이제 재무적으로 유리했었던 환경 자체가 2018년부터 2020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기재, 그러니까 이제 신규 기체를 좀 추가하는 거를 이제 막았었거든요. 제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된 거죠. 코로나 상황에 다른 이제 항공사들은 막 이제 기체를 늘렸었는데 지네어는 안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호재가 됐고, 그다음에 지네어가 대한항공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인프라가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네어가 실적이 이제 괜찮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탑픽은 지네어로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사 쪽에 어떤 실적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의 이러한 기대감들을 보게 됐을 때는 저는 항상 지네어를 먼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질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서 지네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네어 여담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연말에 증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네어 좀 반갑다 싶게 느껴졌던 게 12월 달에 이 시간에 저희가 요즘에 2차 전지 다루듯이 그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라인업에 항공주가 안 빠졌었거든요. 당시에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섹터였는데 한 3개월 지나서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고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유튜브 투표 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에 따라서 4강 대진표가 구성이 됩니다. 투표 결과 지네어 대 오늘 위닉스,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이었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좀 써보셨는데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차가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헷갈리셨나 봐요. 5 대 5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5 대 5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선택이 될까요? 재투표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워낙에 동률이어서요. 저희 한 번 더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1분 동안만 잠시 반짝 진행할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다 눌러주세요. 스튜디오에서도 동률,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동률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표. 지금 게시판에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된다고. 네, 저희는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투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고르면 안 되니까요. 재투표 한 표씩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마음속의 선수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1분이 지나갔나요? 이런 상황도 나오네요. 재투표가 처음인가요? 제가 이 이상형 월드컵을 함께하고 나서는 처음인데 우리 제작진도 이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재투표가 처음인데 과연 이렇게 또 접전을 펼친 끝에 어떤 선수가 선발이 됐을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손에 땀을 질 만한 대결이었나요? 오늘 위닉스 대 지네어의 대결.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네, 지네어가 이겼습니다. 65%의 지지를 받으면서 위닉스 대 지네어, 오늘 이렇게 경기 결과 지네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 지네어는 한 번 더 열심히 뛸 기회를 얻게 됐고요. 위닉스 가격 전략을 세워주세요. 이효석 PB님. 네, 우선 위닉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승 가격 폭이었던, 오늘 상승했던 가격까지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점 수준 정도까지 보면 좋겠다. 13,000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대신 짧게 대응 전략 세우자. 이 부분 참고로 또 말려드렸으니까요. 대응하시는데 이 부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중국의 모멘텀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분위기 가운데서 리오프닝 관련 선수 롯데관광개발 대 호텔신라 두 선수의 대결 꾸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엄청 강한 탄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세 이어지고요. 롯데관광개발이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호텔신라도 그동안에 2차전지 로봇 AI 뭐 반도체 이런 거 보느라 여행 쪽, 면세 쪽을 잘 안 봤었는데 단기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호텔신라도 벌써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캔들상으로도 양봉이 5개네요. 오르는 기간 내내 양봉으로 오름세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결 펼쳐보죠. 그럼 먼저 골라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이호석 PB님.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네. 그러면 또 이번에도 다른 이유를 좀 주실 것 같아요. 롯데관광개발 어떤 점에서 더 좋아 보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종목들 얘기를 할 때 앞선 라운드도 그렇고 지금 라운드도 그렇고 그냥 매력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최선호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한 쪽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롯데관광개발이나 호텔신라나 매력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대감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롯데관광개발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던 게 역시나 이제 이 면세 쪽에서 조금 활발하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었고 네. 그래서 올해에는 충분히 이 면세 쪽의 실적이 올라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인천공항에서 면세 사업 요거 새롭게 이제 입찰을 성공을 하면서 올해에는 충분히 또 이제 이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 면세 쪽에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요거는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미 더 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쪽에 그렇게 관심도가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셔야지 실질적인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업과 그다음에 카지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는 사실 작년 한 4분기 이제 지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주도에 자꾸 많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카지노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호텔업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추세였고 카지노가 이제 살아나줬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네. 그 외에 많은 또 노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주도 쪽에 이제 입도를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았었던 계속해서 좀 좋아왔었던 이런 이제 종목을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인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사실 여기에서 눌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눌린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롯데관광개발 쪽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매물대인데 만약에 눌리면 에너지가 어떤 쪽이 더 좋을까에 대한 답이었다. 이호석 PB님은 호텔신라로 골라주셨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 뭐 이 섹터 자체가 아직 뭐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제 또 이 종목 업종 특성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약에 모아간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나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이제 호텔신라였고요. 우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롯데
롯데 면세점을 넘어서서 국내 면세점 1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아직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한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격차가 한 4천억 이내로 좀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1위가 당장 된다라고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라 면세점 자체가 면세점이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이제 딸공들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뭐 김관점에서는 실적이 개선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호텔신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그 제주 입도객 중국인들의 제주에 입도하는 이제 숫자가 지금 최근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대비했을 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지금 현재 입도객이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세에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면세점과 관련된 호텔신라의 매출액 상승이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호텔신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호석 PB님은 모아나간다면 어떤 종목이 좀 더 나을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호텔신라를 골라주셔서 두 분이 약간 엇갈렸고요. 원래 자신과 좀 이렇게 운이 잘 맞는 그런 종목이 있죠. 합이 잘 맞는 종목. 여기 게시판에 롯데그룹은 잡는 족족 좀 손절을 해서 좀 꺼려진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사실은 롯데그룹주는 아닌데 이름 때문에 좀 꺼려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이쪽을 골라주셨다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이번 대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이번 대결 투표 결과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호텔신라가 근소한 차이로 올라가고요. 롯데 관광개발을 가격 제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 롯데관광개발은 15,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740원인데요. 15,000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죠. 다음 라운드가 오늘은 가장 좀 핫한 종목군입니다. 어반리튬 대 이수화학입니다. 오늘은 리튬주들도 어마어마해요. 2차 전지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어반리튬 대 이수화학. 이수화학은 앞전에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고 나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가 좀 더 있을 만한 선수 누구일까요? 먼저 이호석 PB님 골라주세요. 네,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어반리튬입니다. 어반리튬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근거를 들어보는 재미가 있죠. 먼저 어반리튬 이수화학 골라주셨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이제 어반리튬, 이수화학, 최근에 다 리튬 관련주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체 전해질 핵심 소재거든요. 이제 황화리튬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황화리튬이라는 것이 전고체 전해질 핵심 소재인데 이것이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제 시제품 공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매력을 많이 느꼈던 부분은 차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어반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앞쪽에 매물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수화학이 신고가, 앞선 매물 없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관련주겠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제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의 종목에 대한 관심을 또 시장의 관심을 한 번 더 환기시키고 끌어들이는데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다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이제 지금 기업 가치만 놓고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매기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화학을 골라주셨고요. 반면 어반리튬을 골라주신 김영희 전문가님. 제가 어제 AI 종목들은 완전히 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트레이딩의 영역에 이제 진입을 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AI 종목군들이 그렇고 지금 리튬 종목군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미 과도하게 많이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힘을 모아서 재탄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업 본연의 자질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테마의 성격도 띠고 있고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된 건데 저는 오늘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당분간은 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출발을 해버렸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당장의 주가에서 눌리지 않는 이상 저는 매력도를 느끼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반 리튬뿐만 아니라 금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소화학도 그렇고 한농화성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 리튬 다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위치했을 때는 언제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나갔으면 리튬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보내줘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어반 리튬을 골랐느냐? 네. 저는 이소화학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소화학이 제가 기억하기로 5월 달에 분할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항화 리튬 사업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지금을 즐기셔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눌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리튬 쪽으로는 이제 새롭게 분할되는 회사로 모멘텀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수화학보다는 이제 어반 리튬이 또 이제 최근에 리튬 플러스 관계사들이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전고체 쪽은 지금 삼성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감인 건데 어찌됐든 이 어반 리튬이나 그 다음에 뭐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다 관계사인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들의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고 이제 준공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는 이 어반 리튬 쪽이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좀 슈팅 구간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 이수화학이 단계에도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이쪽보다는 어반 리튬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서 이 두 분이 워낙에 젊은 분이어서 패션 감각이 두 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직접 물어보기 힘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이렇게 살짝 속닥속닥 해주시면은 또 이 두 분이 실시간으로 또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엇갈려서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오늘은 좀 큽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4강에 올라갈 선수 누군가요? 오늘 3라운드의 대결이었습니다. 워낙에 좀 핫하게 시세를 구가하고 있는 선수들. 이수화학이 이겼네요. 이수화학 58% 거의 6대4의 비율로 이수화학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확실히 같은 섹터 내에서는 조금 더 대장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수화학 올라갔고요. 그러면 어반 리튬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네, 23,000원 안내드리고 피비님의 넥타이가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였네요. 예. 네,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저희 어반 리튬 가격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부터는 투표하기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두 선수들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모델 솔루션 대 클리노믹스입니다. 한쪽은 AI, 이쪽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고 한쪽은 제약 바이오긴 하거든요. 분류를 하면서 또 이 선수들의 매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네, 모델 솔루션입니다. 모델 솔루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도 모델 솔루션입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모델 솔루션을 골라주셨는데 왜인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챗 GPT가 바이오보다는 핫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호석 PB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타이어 그룹 계열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하는 업무를 조금 살펴보면 말 그대로 모델 솔루션입니다. 첨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시제품을 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시제품을 만들므로써 나오게 되는 파생되는 내용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종목이 되게 재밌는 게 스페이스X가 나올 때는 이제 스페이스X 테마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요. 로봇 내용이 나왔을 때는 로봇 테마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오니까 또 챗GPT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첨단 제품의 시제품을 첨단 산업의 시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핫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다 엮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챗GPT가 더 핫한 테마니까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가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가 맞춤형 이제 암백신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지놈 기반의 이제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암백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조금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점 부분에서 힘을 더 못 쓰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전 같으면은 이런 암백신이라든지 이런 테마, 이런 이제 문구에 이런 내용에 이런 모멘텀에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반응 정도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보다는 AI 쪽의 매력이 더 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도 저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제 두 종목 중에서 모델 솔루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 재료도 핫하고 시세도 그렇다. 모델 솔루션 얘기해 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네, 뭐 저도 완전히 똑같은 의견이고 모델 솔루션이 지금 하는 거 봤더니 미래에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겠다. 요게 이제 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제 디자인부터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를 봤더니 삼성전자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미래 4차 산업을 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은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 4.0이 나오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시제품 만드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챗GPT 4.0이 나오게 되면 이제 비단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설계도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모델 솔루션에 넘기면 모델 솔루션이 디자인해가지고 시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기업들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곳 외에 400개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솔루션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비유를 해보자면 3D 프린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모델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설계 맡겨가지고 이제 이 모델 솔루션을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다라든지 그다음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활용될 수 있는 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솔루션이 어찌됐든 이번에는 AI로 엮인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클리노믹스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암백신이잖아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앞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리오프닝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 지속성 가지고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도무지 이제 집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미 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로봇이고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힘든 겁니다. 다만 이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자체가 워낙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윗골이 그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박스권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의 이 조금 더 좋은 이슈가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뚫지 못했던 고점 정도는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건 자체가 한 번 정도 여기서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좋은 이슈 나오면서 강한 힘을 받아줘야지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델 솔루션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클리노믹스를 현재 구간에서 이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델 솔루션을 골랐습니다. 예, 모델 솔루션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클리노믹스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반영되고 조금은 숨을 고르고 나서 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또 김영일 전문가는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럼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의 투표 결과입니다. 네, 6대4 정도 오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모델 솔루션 여러분들도 이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나 봐요. 그러면 클리노믹스는 이호석 PB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도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딱 오늘 고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클리노믹스 지금 현재는 8,800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오늘 고점 부근인 10,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4강 대진 확인해 보시죠. 4강에는 두 번의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는 진에어 대 호텔신라, 2라운드는 이수화학 대 모델솔루션입니다. 1라운드는 한창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했을 때 많이 다뤘던 선수들의 대결로 꾸려집니다. 진에어 대 호텔신라,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재료에 영향을 받는 선수들끼리 묶였네요. 진에어 대 호텔신라 골라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호텔 신라입니다. 그럼 진에어부터 들어볼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이제 제가 앞서서 호텔신라 말씀드릴 때 긴 기간으로 좀 놓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다리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종목이라고 하면 뭐 진에어가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지배구조 약화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해소를 했거든요. 한진칼이 이제 막 1위를 이제 교환 자체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타임 리스크도 해결이 되어 있는 동시에 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저가항공사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있었다면 재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여행객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기대할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진에어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호텔신라를 골라주셨죠,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고른 이유가 두 종목 다 일단 매물대는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시장의 관심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받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항공 쪽보다는 지금 현재 이 호텔 쪽, 카지노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쏠린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서 호텔신라를 골랐고, 일단 앞으로 다뤄질 이야기는 사실 항공 쪽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 노선이 더 열릴 거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쪽이 항공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항공 쪽이 조금 더 크게 다뤄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당장의 시장을 봐서 지금은 호텔신라가 조금 더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훌륭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부재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진에어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호석 PB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암라운드에서는 두 분이 바뀌셨다고. 그런데 대진이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또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참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선수와 맞붙느냐에 따라서 또 매력도는 이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오늘 진에어 대 호텔신라 두 분이 또 엇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한몫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진에어 대 호텔신라고요. 오늘 경기 가운데서 오랜만에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두 선수. 6대 4는 엇비슷한데 거의 뭐 7대 3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텔신라를 올리겠습니다. 호텔신라의 승리. 그러면 진에어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우선 이제 전고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000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고점 18,000원 설정해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3% 정도 오른 16,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2라운드 보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는요.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갈까 말까 그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수화학. 여기에 맞서는 모델솔루션입니다. 체급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먼저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모델솔루션입니다. 오, 모델솔루션. 그리고 이호석 PB님. 이수화학입니다. 네. 이호석 PB님 지금 놀라셨죠? 아, 끝까지 우리는 엇갈리는구나. 그 박장대소 하는 호탕한 웃음의 이유는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엇갈려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도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수화학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두 분이 나란히 이수화학을 좀 골라주시지 않을까. 워낙에 모델솔루션이 저만 그랬나요? 잘 모르는 선수여가지고 어쨌든 엇갈렸는데 이수화학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 매기가 쏠려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시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종목이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벨업을 한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 오늘 상승분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또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시세가 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적은 종목이 이수화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대로 저희 모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좋고 다 좋다라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새삼스럽게 느끼긴 했지만 차트 보시면은 상장했을 때 당시의 이제 고점이 바로 가격대가 근처에 있거든요. 최고가까지가 한 3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대부터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이라서 아무래도 매물 부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수화학 쪽이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볍다기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을 골라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이 모델 솔루션을 골라주신 게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지금 리튬주들이 오늘 다 상한가 갈 기세거든요. 금양도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는 리튬주들 정말 다 좋게 봤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거나 잡아도 다 가겠다라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수급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좋게 봤는데 좋게 봤던 건 이제 시장 초반 올라가기 전에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저는 이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보면은 다른 거 봐야지. 지금 이제 CIS나 부품주들 이런 거 장비주들 이런 거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리튬주들은 이제 잡을 수 있는 구간을 떠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수화학이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주의 걸렸거든요. 투자 주의 걸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이제 제한되지 않을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슬슬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수화학은 역시나 또 말씀드렸지만 나올 때 그렇게 좋게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고체 이야기 나왔고 삼성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어찌됐든 분할되면은 이슈가 소멸이 될 수 있으니 네. 이 종목은 그냥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접근을 하자면 저는 이 종목보다 오히려 한농화성을 더 좋게 봅니다. 전고체 쪽으로는. 그래서 이수화학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해서요.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우리 다음 라운드 정해보도록 하죠. 결승전에 올라간 선수는 누구가 될까요? 모델 솔루션 대 이수화학의 대결입니다. 네, 이수화학이 좀 더 친근하죠. 많이 보셨고 또 현재 에너지도 좋고요. 이수화학 올라갑니다. 모델 솔루션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세울까요? 네, 모델 솔루션은 지금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34,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상장한 이후의 고점 부근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34,700원이 상장한 이후의 최고가인데 그 근처의 가격 34,000원 단기적으로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결승전 대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좀 엇갈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역할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꾸려졌네요. 호텔신라 대 이수화학입니다. 오늘의 결승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효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실까요? 네,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화학입니다. 오, 그래도 뭐로 가도 맨 마지막만 맞으면 되죠. 두 분이 이렇게 이수화학을 나란히 좀 골라주셨는데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앞서서 이수화학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호텔신라 비해서는 낫다라는 관점이세요? 대세를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FOMC가 끝났잖아요. 네. 끝났고 저는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딱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위기는 이 3월달 그대로 더 이어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3월달 그리고 2월달 분위기 생각해 보면 가는 것만 계속 갔고 맞아요. 수급 들어오는 애들만 계속 갔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러한 장세가 아마 4월달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비단 이수화학뿐만 아니라 가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살아있다. 그럼 더 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수화학이 지금 오늘 전체적인 리튬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가까지 수급을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이러한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수화학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효석 PB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두 종목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태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좀 긴 관점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시장에 관심이 쏠린 쪽에 아무래도 손을 더 들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학 오늘 지금 마지막까지도 시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마지막에는 골라주신 종목도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2차 전지, 전고체, 리튬 이런 부분들이니까 따라서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이 이수학 골라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해보자. 유튜브 투표로 정해지는 오늘의 우승. 네, 이변은 없습니다. 이수학이 거뜬히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수학 초반부터 좀 응원을 해주신 이호석 PD님 이수학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신고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목표가 5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영역이다. 55,0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이수학 얼마까지 보세요? 이수학 저는 지금 현재 단가가 53,300원이요. 53,300원이요. 네. 그럼 일단은 상한가 가야 될 것 같고 네. 상한가 가면 네. 저는 조금 더 낮게 53,000원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가격이 58,800원이거든요. 오늘 여기를 갈 듯 말 듯 지금 5호가 정도 남았는데 못 가고 있어서 상한가 안착 여부 중요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53,000원 정도까지 두 분이 너무 넓게 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준우승을 차지한 호텔신라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호텔신라는 지금 매물 구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뚫어주면 85,000원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지금 79,200원인데요. 85,000원 정도 수준까지 보자. 매물대 돌파 여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매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대세인가 봅니다. 워낙에 좀 시원스럽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종목군들 워낙에 많고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했던 LNF도 좀 전에 게시판에 보니까 LNF VI 가나요 하시던데 이렇게 2차 전지 후반전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면서 오늘 우승컵도 이수하게 넘어갔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되는 쪽으로 돈도 몰리고 시선도 몰리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쪽에서 수익 많이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